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변창기 시민기자의 나이 50의 막노동, 여자 일당도 아깝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해 건설 노동을 하게 된 50대 초반 가장이 겪는 어려움을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4월 둘째 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 이준호입니다. 네,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는 이은영입니다. 네, 오늘이 저희 사이다 한지 몇 회째 됐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이 아홉 번째 시간이죠. 이털남 전체로 하면은 네. 19회가 되죠. 오늘 19회. 오늘이. 네. 다음 주가 그러면 네. 10회가 되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10회가 됩니다. 10회 벌써. 네, 네. 그렇죠. 네. 다음번에 사이다 10회. 네, 다음 이렇게 주는 장수할 10회. 줄 몰랐습니다. 네. 100회도 근데 아마 이 청취자들이 들으면 저희들 참 웃긴다. 뭘 10회 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할 텐데 저희는 사실 10회까지 올지. 그러니까 10회라고 하면 네. 10번이라고 하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2달이 넘었어요. 2달 반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름의 이거는 장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의미가 있죠. 네, 오늘 뭐 장수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막걸리. 네. 또 지금 그러려고 그랬죠. 제발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 얘기 또 하려고 그랬지. 네. 막걸리. 하여튼 그래서 10회 나름의 우리 조촐하게 10회 특집을 좀 준비했어요. 와우, 특집. 네. 네, 좋네요. 뭐냐면 네. 우리 애청자 중에 한 분을 네. 예. 이 스튜디오로 모셔서 아. 저희랑 같이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거예요. 애청자와 함께하는 네. 사이다. 특집. 좀 네. 네. 불안한데요? 왜 이런 불안함이 엄습한 건 왜 왜죠? 불안할까요? 나는 괜찮은데. 애청자가 한 네. 분 이상 계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 저는 애청자를 믿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 최근에 우리 저 네네. 이털남 페이지가 좀 활발해졌어요. 그렇죠. 댓글 남기는 그죠? 댓글이 좀 분이 늘었어요. 그 댓글 중에 60%는 제가 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나머지 댓글. 저는 40%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 중에 한 네. 분을 초대를 해서 네. 같이 다음 주에는 그 10회 방송을 같이 진행을 스튜디오에.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요. 좋은 네. 계획이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털남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있죠. 네. 거기에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네.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6시. 6시까지 퇴근 시간이 뭐 하죠, 다 6시. 제각각이긴 네. 한데 6시로 정하죠. 네, 알겠습니다. 6시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나오고 네. 싶다고요? 나오고 네. 싶다고. 함께 방송하고 예. 싶다. 대신 누구 좋아요. 하나 빠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원래 이게 그건 아니지. 저희 원래 이 서바이벌로 좀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아니래요, 서바이벌로 아니래요, 해서 아니래요. 우리 고용은 보장된다. 그 애청자가 오셔서 너 나가 이러면 그 사람 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럼 안 돼요. 출연은 다 하는데 마이크를 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야박하다.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방식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래서 같이 살자. 예, 같이 살자, 함께 네. 살자는 취지로 네.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음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네. 예, 저희가 목요일날 방송이 된다고 해서 목요일날 방송 녹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저희가 수요일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은 16일 4시에 네.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는 어디 있는지는 홈페이지를 보면 아실 텐데요. 네.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 그 어벤져스 촬영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예, 상암동 네. DMC. 네. 요즘 이 주변에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네. YTN이 그저께인가요? 네. 개국했죠. 어. MBC도 곧 개국하죠. 네. 여기가 진짜 완전히 정말 상점벽해가 따로 없습니다. 완전히 방송국 여기 구경도 하시면 바뀌었습니다. 되겠네요, 그날. 좋네요. 오마이뉴스는 뭐 구경할 게 한 7, 8분이면 구경이 다 끝나고. 금방 끝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자, 최규혁 기자. 오늘의 기사는 뭐죠? 예.
오늘의 기사는 뭐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네. 많이 들어봤는데. 생 기자가 하는 멘트인데. 그게 상당히 그 말이 되게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 저도 막 가끔 대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의 방송 기사는 뭐죠? 네. 예, 오늘 읽어드릴 사는 이야기는요. 변창기 시민 기자님이 4월 5일에 써주신 글입니다. 예, 한국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건설 현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가 됐고요. 건설 현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 제도가 이럴 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그냥 신문지상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자기 삶의 이야기, 일터 이야기 같은 거 네.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어떤 이제 그 전문적인 취재 기자가 전해 듣고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직접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자신의 일과 삶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예, 그 진정성이 잔뜩 묻어난 글인데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대) 시절 보던 주택 건설 현장과 요즘 건설 현장은 너무도 딴판이었습니다. 오래전 건설 현장엔 목수와 미장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기목과 합판으로 상판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랐습니다. 나무 대신 모두 알루미늄으로 건물 상판 모양을 내고 그것을 뚝딱거려 조립했습니다.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부어 위층을 올렸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건설 현장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 2월 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가족의 생계가 막막했던 저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올해 중학생이 됐고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나 봅니다. 교육비 때문에 저출산이 문제된다고 언론에서 무수히 봐왔지만 그게 뭐 그리 심각한가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한 지경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봤지만 50대 초반의 나이인 저를 써주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제 일은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 작은 플라스틱 통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20여 층까지 올라간 곳인지라 아래가 다 보이는 승강기를 타고 오르려니 겁도 났지만 눈 딱 감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맨 위층에서 하는 작업을 상판 작업이라 했습니다. 올라가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상판 작업과 철근 작업하는 곳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베트남에서 온 20대 후반 젊은 남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건설 직업학교에서 일을 배우고 집단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알루미늄판으로 철근 사이에 집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채울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상판 위에서 다시 무거운 철근을 가지고 콘크리트 부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판 만드는 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곳엔 균형 맞추는 사람들, 전기시설 담당, 철근 형틀 담당, 하수도관 담당, 방화수 시설 담당,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처리하려고 북적거렸습니다. 상판이 알루미늄이다 보니 콘크리트를 부어 말릴 때 들러붙지 말라고 기름칠도 했습니다. 우리도 공기정화장치를 연결할 작은 원통이나 사각 플라스틱을 철근 사이에 넣고 가느다랑 철사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서로 먼저 하려고 아우성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서둘렀습니다. 기름칠 하기 전에, 철근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안 그러면 미끄럽고 철근도 치워야 해서 번거롭고 더 힘들어집니다.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 그렇게 2동 상판 위에 올라가 작업했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 다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새벽밥 먹고 나온 뒤라 오전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가 기다려지고 배가 고프니 밥을 또 많이 먹게 됩니다.
밥 먹을 땐 같은 업체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식당 하나를 빌려 밥을 먹는데 그곳엔 건설 현장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제가 다니는 업체도 절반은 중국 동포들입니다. 한 달 넘게 일하면서 보니 사고방식이 달라 그런지 한국 일꾼들과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기술이 있고 맡은 바 할 일이 있는데 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보조 작업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일꾼 한 사람이 업체 사장한테 들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이 그러던데 변 씨한텐 여자 일당 쳐주는 것도 아깝다 그러던데? 저는 낯선 건설 현장에서 한 달을 버티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장 마음엔 안 드나 봅니다. 시멘트에 양철 클립으로 호스를 고정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장은 저한테 그 작업을 시켰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라 그런지 더 어설펐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상판에 올라가 일을 배우라 했습니다. 사각과 원형 슬러브라는 것을 철근 작업한 사이에 끼우고 고정시키는 일인데 위치 찾기도 어렵고 제 힘으론 힘들었습니다. 일머리도 없고 더디고 자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사장은 화를 냈습니다. 조만간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 있는 데서 저를 내보낼까 물어도 봤다 합니다. 다행히 나이든 한 중국 동포가 말렸다고 합니다. 변 씨는 일머리도 없고 더디긴 해도 성실하니까 잘 가르쳤으면 좋은 일꾼이 될 거예요. 다른 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도 계속 출근하는 것은 가족의 생계 때문입니다. 제가 당장 뭐라도 해서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다행히도 중국 동포들 중에는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 자재 운반이 많고 또 점심을 먹으려면 식당까지 사람도 트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저한테 운전을 맡겼습니다. 물론 운전도 오랫동안 안 해봐서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 덕분에 아직 쫓겨나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를 쫓아내려는 사장을 말려주신 나이든 중국 동포분이 저한테 참 잘해주십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다 보면 느는 게지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왼손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그것도 모르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통 회색 시멘트 벽으로 된 공사 현장에서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습니다. 우리 업체가 하는 설치 작업도 저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상판 작업하는 것도, 모총 작업하는 것도, 호스 설치 작업하는 것도, 마감캡 다는 것도 저한테는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가야 합니다. 지금 유일한 저의 직장이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지만 저로선 유일한 생계수단이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먹고 일터로 가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몸도 힘들지만 네. 일 못한다고 이 수모를 당하는 게 이게 참 마음이 괴로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연세가 이제 50대 초반이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배우신다는 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보다 쉽고 편한 일이라도 배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참 생전 안 해본 이 건설 현장 그렇죠. 일을 네. 또 처음부터 배워서 하려니까 몸도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막 눈치 보이고 하니까 참 여러모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보면 자존심 상하지만 가족 생계 때문에 어떻게 하든 버티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말이 이렇지 그 이분의 그 심정은 참 정말 복잡하고
참 그 아주 고단할 거예요. 네, 마음이 짠했어요. 그죠. 더군다나 아까 좀 최규하 씨도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좀 있으면 이런 게 좀 더 서글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뭐 선생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네. 뭐 이렇게 점점 빼고 뭐 그럴 나이 아닙니까 사실 네, 50대면.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뭐 참 저는 이 글이 이 대화 한마디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네. 이 변 씨한텐 여자 일당 쳐주는 것도 아깝다던데 이 얘기. 그렇죠. 예, 이 동료가 했던 이 얘기 한마디에서 이제 이 글을 한번 써야겠다 이렇게 출발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냥 마음이 덜컹했겠습니까? 물론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전문적인 거고. 일을 할 수 네. 있는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또 이 일까지 오기 전에 네. 또 갑작스럽게 또 계약 해지,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네. 해고 통보를 받고 또 그 경험 없는 와중에 또 일을 시작하게 되셔가지고 여러모로 참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저 변창기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변창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요즘 예. 요즘 저 날이 더운데 그 공사 현장도 더 덥죠? 예, 덥지요. 근데 아, 그 바닷가라서 네. 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울산 동구에 있는 정자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울산 동구 옆에서 정자요. 작업을 하죠. 네. 그 갑자기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예.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저간의 사정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 12월 말에 네. 그 뭐 교장이 불러더니 행정실장하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줄 알고 네. 예, 원래 6개월 동안 이제 하는데 그래 다시 맺는 줄 알고 가봤더니 네. 그 2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니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죠. 아이고. 네. 뭐 이유는 따로 뭐 말 안 해주던가요? 뭐 이유야 그 저는 일용직이고 예, 그 정규직이 발령난다고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정규직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비켜달라 뭐 이런 식이 된 건가요? 예, 예. 제가 기사에서 읽으니까 변창기 기자님 자제분이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셔서 좀 되게 막막하셨을 텐데 집에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내가 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막막한 상황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학교를 다니기를 그만두고 네. 학교 잘리고 나서 그 교차로를 봤어요. 거기에 뭐 듣도 못한 그 닥트 그 설치하는 사람 모집한다고. 네네. 닥트요. 그 저 천정에 그 예, 환기구 하는 건데. 예, 음식점 같은 데도 저는 있고. 처음 생소하고 처음이라서 네. 그 저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하니까 네. 예, 전화를 해서 알아봤죠. 그래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죠.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3월 4일이었죠. 최근이네요. 딱 한 달 조금 더 네네. 되죠. 한 달하고 좀 한 예, 닷새 그러니까 정도 지났네. 2월 말에 잘리고 바로 그냥 뭐 생계가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저는 그쵸. 급박했어요. 네. 그 하루라도 빨리 이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예, 제가 그래서 찾은 게 작년에 그 수능 때 그 변창기 기자님 글 읽은 것 중에 네. 그 따님이 참 그 착한 일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 예, 자기 예. 용돈 모아가지고 변 기자님한테 그 일본식 돈가스인가 그거 한번 예, 그거 사줬다고 하는 그 아주 이야기가 제가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예. 따님은 이제 조금 아버지가 일자리 잃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뭐 또 생길 거라고. 따님이 아주 그냥 어른스럽네요. 예, 딸은 너그러워요. 애가 너그럽고 너그러워요? 어른스러워요. 그래요. 아주 힘이 되셨겠습니다.
예, 딸 때문에 사는 거죠. 아니 왜 아들 얘기는 안 하십니까?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라서 이제 어려서요? 중학생인데 뭘 잘 네. 몰라요 아직. 네. 그 아파트 아들은 네. 엄마가 잘 챙기니까 저는 딸을 잘 챙겨. 아, 그래요? 네.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처음 일해 보시는 거죠? 아니요, 옛날에도 그 아파트 옛날에도 건설 현장에 해보셨어요? 그뭐저 새벽 시장 네. 예, 그거 좀 새벽 4시에 뭐 깨가지고 다 나가기도 한 몇 번 해보기도 했어요. 아, 근데 그러셨어요. 지금처럼 이제 계속 이제 한 업체에 소속돼가지고 네. 계속 일하는 건 처음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저기 여자 일당 쳐주는 것도 아깝다던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요. 아, 비참하죠. 네. 아, 이제 일을 그 사장이 볼 때는 네. 일을 못하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다른 네네.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 건너서 들으니까 네. 좀 속이 많이 좀 상하죠. 아이, 그럴 때 옆에서 중국 그런 제중 교포분이 위로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힘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예. 네. 힘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는지, 어떻게 기운을 북돋아 주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중국 분하고 우리 한국 분하고 이제 그 좀 마음씨 착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 중국 분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그 변 씨가 네. 뭐 일머리는 좀 없지만 네네.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니까 좀 더 두고 쓰면 아마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사장한테 그렇게 이제 사장은 이제 막 잘라버릴까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래 그분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반장이거든요. 지금 네. 그분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싶네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래도 반장님이면은 좀 끝발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요 네. 일을 지금 한 6개월인가 됐는데 네. 여기 업체 온지 네네. 네. 상당히 일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네. 그리고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네. 그 사장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런 분이 좀 이렇게 두둔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백이 돼 주셔서 다행이네요. 그런 분이 참. 다행이네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참 고맙죠. 네. 그 저 공사 일이 한철일 텐데요. 예.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이거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큰 아파트를 만들어요. 네. 10동을 만드는데 네. 36층을 올리고 네. 지금 20층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 아마 2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할 게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아. 예. 다행이라면 좀 다행이네요. 그때까지 그럼 계속 일단은 일을 하실 건가요? 이 일을? 그 집사람은 지금 그 아내는 네. 그 4대 보험 있는 곳에 업체에 들어가라. 네. 제조업체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생산업체. 네. 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불러주는 데도 없고 써주는 네. 데도 없고 뭐 이래요. 아. 그래 당분간 계속 업체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라 그러면 네. 계속 다닐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 변 기자님, 예예. 그 여러모로 저 몸도 마음도 고단하실 텐데 예.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면서 이 어려움 예. 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저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그 일하시는 데가 네. 바닷가에 있어서 막 바닷바람도 아. 불고 뭐 경치도 좀 좋으신 것 같아서 네. 좀 조금 마음이 좀 네. 괜찮네요. 네. 그리고 되게 이 웃음소리가 네. 되게 호탕하시죠. 네.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 고등학생 딸이 네. 아주 그 든든한 귀여워요. 응원을 네. 해줘서 네. 참 아까 제가 그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네. 이 변창희 기자님이 자기 사는 이야기를 계속 오마이뉴스에 쓰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봐서 그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딸이 그렇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이죠 작년에 학교 쉬는 날이라고 자기가 아버지 몰래 모아뒀던 용돈으로 아빠한테 그렇게 깜짝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음식점에 네. 데려가가지고 네. 아버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잡숴봤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굳이 사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꼬깃꼬깃한 용돈으로 그걸 야, 이제 정말, 대접을 했대요. 정말 그래서 딸 착하다. 예, 그렇게 이제 딸 이야기를 또 그렇게 쓰셨죠. 네. 사는 이야기를 쓰셨는데 그걸 보고 오마이뉴스라는 기사를 보고 한 그 사업가가 네. 이제 누군지는 이제 밝히지 않으시고 네. 그 이제 비서 같은 사람을 이제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용돈을 주셨대요. 아, 그래요? 예, 이 딸에게.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 그 기사를 읽고 예. 읽고. 그래서 이제 야. 그 기사 안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학교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그 아주 좀 힘든 일들, 네네. 특히나 학교 비정규직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네. 이분이 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아. 또 해고된 과거가 또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시고 네. 그 독지가분이 이제 따님을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용돈을 후원을? 주겠다. 아.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네. 변창기 기자님이 감사합니다 하는 네. 글을 또 올해 초에 아 기사를 또 예, 쓰셨어요. 오마이뉴스에 또 사는 아. 이야기를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훈훈한 사연들이 좀 그러네. 있었죠. 예. 와. 야, 그게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그러면은 그 후원을 하고 있는 거겠군요. 작년 말서부터. 그렇죠. 예. 어.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네.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런 훈훈한 일이 있었다는 네. 게 너무 좋네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고단하 좀 힘들게 생활하시지만 네. 그런 일 저런 일이 좀 있어서 아주 그냥 기운을 좀 차리시겠어요. 네, 가족이 큰 힘이 되실 것 같고 또 네. 그런 좋은 일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네. 뭐 주변에서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 그렇게 또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게 막 돈 액수가 커가지고 막 그걸로 막 그렇죠. 먹고 살고 막 이런 의미보다는 네. 액수를 떠나서 네. 아 누군가 이제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네. 예,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할 때 네. 힘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인연을 또 이 오마이뉴스에 쓴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네. 제가 한 건 없지만 괜히 또 저도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은 근데 시사 터치는 뭘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시사 타치를 사실 참 시사적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좀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비정규직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뭐 네. 여러 가지로 좀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분 변창 기자님 계신 쪽이 울산이잖아요. 네. 네. 울산 쪽에 특히나 이제 건설 노동자 분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아. 3월 20일인데요. 네. 울산 울주군 서부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네. 네. 61살의 근로자 A 씨가 이 기사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자살 농성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올라가서 밀린 임금을 달라. 네. 예, 임금 체불 문제예요. 임금체불. 네.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라고 이제 소동을 벌였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건설사 관계자가 와서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실제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와서 아. 설득을 했답니다. 현장에서? 근데 예, 안 내려왔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 관계자가 직접 올라가서 네네. 밀린 임금을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아. 이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밀린 임금이 네. 얼마일까요? 얼마 얼마면은 이렇게 목숨을 던지면서 이렇게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 달치 정도 밀려야 되지? 기사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네. 300만 원이었답니다. 네. 예, 보통 아. 임금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 그러니까 사무직 뭐 이렇게 네네. 좀 일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도 이거보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음. 사실 이 건설 노동자들한테는 임금 체불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아, 그렇죠. 요즘 고질적인 문제죠. 오죽하면 명절을 앞두고요. 네. 꼭 그 건설 노동자들 이제 노조 같은 데서 네.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명절 3개요. 이런 캠페인을 아. 해요. 예, 명절 3개 밀린 월급을 달라. 예, 그러니까 음. 보너스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밀린 월급을 달라. 고향 내려가게. 아. 근데 이게 이 기사가 참 제가 기억이 났던 거는 뭐 이 사건 자체가 좀 막 충격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좀 기사 제목을 너무 못되게 뽑아놨어요. 저희가 어떡해? 제가 이제 편집부 기자들이다 보니까 네. 이 뉴스의 기사의 제목을 뽑고 이런 데 좀 예민하잖아요. 네. 저희들 일이니까. 네. 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울산서 60대 고공 자살 농성 현금 받고 내려와.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아.
현찰 이제 자살 농성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살로 농성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공 농성이라고 뭐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네. 그렇게만 했어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밀린 임금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이 핵심인 거지. 여기서 굳이 현금이라는 현금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해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사 댓글에 그런 어떤 분이 달아놨더라고요. 야, 이게 네 아버지 같으면 기자 너는 제목을 요따구로 뽑겠냐? 막 이러면서 네 아버지가 월급 300만 원 못 네. 받고 했으면 이렇게 요따구로 뽑겠어? 이렇게 막 일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의 뭔가 생계가 달린 처절한 투쟁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제목을 뽑았다는 예.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 체불임금 문제가 네. 정말 심각한데요. 작년 그 국정감사 때도 체불임금 문제가 좀 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2008년부터 2003년 8월 말까지 이제 요게 2013년 말에 조사된 거니까 그때까지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4만 1,700여 명인데요. 네. 체불액이 1조 25억 원. 아, 네. 1인당 체불액이 41만 4,700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불 임금이 끊임없이 네. 늘고 있대요.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에서 1,300억 정도에서 1,500억까지 올라갔다가 1,400억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1,600억, 2012년에는 2,350억으로 4년 사이에 8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월급들을 네, 안 네. 주는지 따져보니까 네. 주로는 회사의 부도를 막으려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 빚이나 이자부터 먼저 갚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삼성물산이 아파트를 네. 지으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삼성물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그렇죠. 하도급 그렇죠. 가불병정 네. 무기경신까지 내려가는 하도급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작은 그 업체들이 이제 뭐 지급을 못 받으면 원청으로부터 지급을 못 받으면 당장 부도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임금을 먼저 주기보다는 네. 은행빚부터 먼저 갚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과 체불 내역을 공개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 234명이 실명이 공개가 됐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도 3년 안에 2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네. 1년 안에 3천만 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이 되고 아예 회사가 폐업된 경우, 망한 경우는 아예 또 해당이 안 되고 해서 네. 역시 뭐 아직 손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뭐 논란은 계속 있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아래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위에부터 은행빚부터 막는다는 게 그렇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저 이게 원하청 이 하도급 관계가 이렇게 이래서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게 위에서 1,000만 원 쥐고 안 네. 줘버리면은 네. 그 밑으로 줄줄이 그렇죠. 그 밑에 100만 원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렇죠. 10만 원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줄줄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니까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 이런 나쁘네요. 분들. 네. 그 사실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주도 진짜 되게 처지가 네. 아주 그냥 구석으로 몰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네. 자기는 주고 싶은데 진짜 어쩌지 있죠. 못해가지고 이제 체불하는 그런 네. 사업들도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악의적으로 재산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좀 엄벌에 처해야죠. 네. 분명히 자기가 줄 돈이 있는데 네. 줄 돈이 있는데도 그 사람도 처지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저희 네. 아버지가 무슨 당한 적이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그 아니, 무슨 어떤 사업 일이 있었길래? 하실 때? 어떤 분 공증을 서드렸는데 네. 그분이 분명히 본인의 집도 있는데 그런 명의를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 빚은 그대로 둔 채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이혼하거나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이혼하고 네. 그래서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걸로 맞아요. 하고 딱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험자로서 이런저런 경험이 제가 왜 이렇게 많죠? 아니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혼내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 발 뻗고 잠이 오는지. 잠이 잘 오니까 그러는 거겠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네, 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기사 써주신 변창기님께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본격 시사타 치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 다음은 덤시입니다. 예, 덤시입니다. 최규하의 덤시라고 일부러 어느샌가 뺐어요. 제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 그럴까 다시 봐 그냥 이제 덤시가 일부러 됐군요. 뺐습니다. 부담 없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시는요. 김혜화 시인의 시입니다. 바람 속에서. 예, 먼저 읽고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 분다. 25mm 철근 16가닥. 촘촘히 선 기둥이 흔들린다. 철근쟁이 나도 함께 흔들린다. 거기 그늘 아래 살아남아 너도 흔들리는구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슴 속에서 깃발을 내리지 않은 우리들. 예, 짧죠? 네. 예, 지난번 좀 긴 시를 좀 가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철근 16가닥, 철근쟁이 이런 말에서 오늘 기사를 좀 떠올렸군요. 예, 이 김혜화 시인은요. 네. 네. 30년 이상 그 건설 노동자로 살아오신 예, 노동자 시인입니다. 예, 김혜화의 꽃편지라는 그 시집에서 이 시를 네. 가져왔고요. 네. 예, 2005년에 삶이 보이는 창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네. 뭐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걸로 바람 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철근쟁이인 나도 함께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의 삶이 흔들린다 이런 걸로 좀 익혔어요. 네. 예, 바람에 철근이 흔들리고 철근 기둥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슴 속에서 깃발을 내리지 않은 우리들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것이 흔들리고 좀 뭔가 돌아보게 되고 막 이럴 때 네. 예, 가슴 속에서 깃발을 내리지 않은 우리들 뭔가 희망이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깃발 뭐 삶에 대한 의지 뭐 어떤 뭐 노동자로서의 어떤 뭐 자존감 뭐 이런 거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이제 존중하고 예, 그렇게 뭐 자신의 노동을 그렇게 좀 존중하며 그렇게 살자 뭐 이런 의미로 좀 읽혔어요. 그래서 지금 변창기 기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뭐 저로서는 감히 뭐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어렵고 갑갑하고 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삶이 좀 초라해 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예. 말이 30년 철근공이지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참 얼마나 고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네. 건설 현장 그 보통 20대 때 한 네. 번쯤 네, 한번 네. 최규하시는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저는 공장에서는 건설 현장은 아닌데 네. 공장에서 단연간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무슨 공장이었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일단 자수 공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네. 아빠가 네. 또 자수 공장이요? 네네. 네. 근데 저희 공장 일을 틈틈이 도와드리고 네. 또 주변에 있는 공장에 그렇게 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르바이트를 보내서 네.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 이렇게 이용해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네. 식사 시간이 짧아요. 한 30분 안에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바로 또 바로 일해야 일해요. 되네요. 그 자리에서 네. 바로 네. 밥을 먹은 그 자리에서 일한 자리에서 네, 밥을 먹고 네. 밥 먹은 자리에서 네, 일하고 그래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신문지를 네. 깔고 밥을 먹고 아. 그걸 치우고 바로 또 일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유, 여유가 소화도 잘 없고 시키네. 근데 또 일을 잘 못하면 사장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혼내세요. 네. 여유가 없이 하루 종일 일을 네.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완전 뻗죠. 너무 힘들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은영 씨는 이제 그 공장 일이라도 좀 해보셨는데 네.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참 이런 삶을 참 이해한다고는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 철근공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비록 경험은 없지만 저는 항상 이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후배가 네. 여름 방학 때 그 등록금 벌겠다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네. 죽었어요. 아, 어머. 네. 저 그 어떻게 2년 후배였죠. 2년 후배가. 사고였나요? 네,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렇게 음. 짐 이걸 나르다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공사 현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후배가 많이 떠올라요. 위험하죠. 네, 참 위험하죠 사실. 네, 참 아픈 기억을 또 돌이켜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점시 잘 들어봤고요. 청취자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사장은 글쓴이에게 삐리리도 없고 더디고 자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대머리 2. 일머리 3. 소갈머리 4. 파마머리 5. 프라이머리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오늘 방송분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요.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북의 도서 나는 시민기자다 또는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출연의 최고의 문제작 연극 관객모독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때 원하시는 상품도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꽃이 아주 만발하잖아요. 네. 대학로 가서 진짜. 꽃 구경도 좀 하고 네. 연극도 보고 하면 참 좋겠어요. 네, 저희가 네, 지난주부터 상품으로 추가로 드리게 된 이 관람권을 드리게 됐는데요. 네, 이 연극이 대학로에서 지금 공연 중이고요. 네. 그리고 지방 분들은 좀 서울에 올라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네. 응모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연극도 보고 서울 구경도 하시고 네. 좋을 것 같고요. 아무도 신청 안 해주시면 예, 제가 보러 갈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저도 되게 네. 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기주봉이라는 배우의 굉장히 팬인데 네. 그래요? 예, 이분 영화만 봤지 연극 무대 선 건 사실 맞아요. 한 번도 못 아, 봤어요. 그래요? 영화에서 이제 명품 조연으로 많이 네. 나오시는 분이시죠. 신 스틸러로 아. 많이 네. 나오시죠. 그래서 한번 저도 신 한번 스틸러는 보고 싶네요. 뭔가요? 그 뭔가 씬을 훔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마치 밥도둑처럼. 네. 간장게장이라는 네,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별미다 뭐 이런 거 아, 아닌가요? 주연은 아닌데 네. 이렇게 살짝 등장해가지고 그 네. 씬의 주인이 돼버린 것처럼 네. 그 씬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그게 그 보여주는. 밥도둑하고 비슷한 아니, 개념이네. 밥도둑이라고 하니까 저는 간장게장만 생각나가지고 네. 기주봉 씨가 간장게장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 그만큼 이제 그 영화를 빛내준다 뭐 이런 네. 뜻이었는데 거기까지 하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군요. 네. 네, 여튼 참 좋은 연극입니다. 많이 네.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품 많았으니까 네. 많이 응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추가돼서 그런지 지난주는 또 많이 응모해 많이 주셨더라고요. 응모하셨어요. 네. 네, 지난주 정답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정답은 4번 경상도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응모해 주셨는데 당첨되신 분은 저의 목소리를 꾀꼬리 목소리라고 칭찬해 주셨던 정확히 그 워딩 그대로 이게 상당히 사심이 들어간 저기 청취자 아닙니다. 퀴즈네요. 네. 이분이 꾀꼬리 언니라고 그랬죠. 사심을 듬뿍 담아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네. 책을 받고 싶다고 하신 분이 이분 한 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송지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연극 티켓 또 받고 싶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송지한님 이분 울컥하면서 들었다고 좋은 기사 써보고 싶다고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분께는 저희가 관객 모독 연극 관람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 좋은 기사 써보고 싶다고 하셨던데요. 네, 기사 한번 써보십시오. 네네. 연극 네. 보고 오셔서 리뷰 쓰시면 네. 저도 그것도 댓글로 괜찮고요. 남겼는데 바로 청탁 들어갑니다. 네, 저희 기사로 기사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좋은 기사로 채택되면 사이다에서 읽어주고 또 기념이 될 것 같네요. 그 글 쓰는 것을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꺼리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글처럼 네.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뭔가를 좀 창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쓰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 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오마이뉴스에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탈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4월 둘째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